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자분인데 성을 안 드리고 진행할게요. 이 사주에 이 백호대살이 있으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 나한테 뭔가 아픔이 있든 또 나한테 어떤 소극적인 뭐가 있든 이런 것들을 겉으로 보여내거나 티내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고 싶지 않아서 상대를 좀 누르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눈치도 굉장히 빠른 분이고 언변도 좋고 호기심도 많고 또 뭔가를 자꾸 창조해내고 지식적인 부분도 계속 습득을 해나가고 이러는 분이라서 뭐 컨설팅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강사라든가 뭐 사람들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선두자 역할을 좀 해야 돼. 이분은 행동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조금 솔직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되게 많은 분이거든, 이분 자체는. 네네.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직설적이고 솔직한 면 때문에 조금 구설을 많이 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가끔은 원칙주의적인 게 있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내둘러서 돌려서 이렇게 좀 배려해서 그래 좀 이거는 이렇게 하지 뭐 하는 융통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은 뭐 가끔 배째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안하무인이다. 뭐 너무 뭐 원칙적으로 하니까 융통성이 없으니까 막 지독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이분한테는. 근데 이분은 원칙대로 하는 분이고 다반지 같은 분이라서 사실은 그런 거야. 감성적으로는 마음은 굉장히 여린 분이야. 근데 이제 내적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묻고 가는 거지. 겉으로 티내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살아오면서 조금 많이 단단해지고 냉정해졌다라고 보면 되지. 가뜩이나 이제 원칙주의 같은 성격에 이런 것들이 합해지니까 재주는 많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윗사람한테는 굉장히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랫사람한테는 결국 존경받기는 좀 쉽지 않은 성격이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은 풍파나 시련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긴 하지만 어떤 기회의 문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성실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피땀을 흘리는 분이긴 마찬가지야. 근데 올해는 이제 관직에 오르는 운기야. 올해 운기 자체가 관운은 있는데 그 자리를 오래 차지하거나 유지하거나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거든. 그래도 어찌 보면은 오른다 해도 지속성이 없으니까 안 오르니만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관운은 강하니까 원하는 건 얻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럼 예를 들면 승진을 하는데 그렇지. 그 자리를 오래 못 있는 그 자리가 뭐 임기가 얼만지 아니면 또 올라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분 자체의 관운이 오래 있으니까 승진을 하든지 영전을 하든지 내 자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거거든. 네네. 그 문은 열려져 있어. 네. 이분이 지금 어떠한 자리의 후보자이신데 제가 아실까봐 성도 안 드렸는데 사실상 이분이 그 2020년도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2025년까지 5년 동안 보좌진을 총 46번을 아, 저기 아니야? 네네, 저기? 강선우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분이 이제 갑질 의혹 논란이 있으니까. 저분 청문회 나와서 잠깐 그거 하는 거 잠깐 나도 시간에서 잠깐 봤거든. 아, 왜 저랬지?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 네네. 근데 오늘 이렇게 사주를 놓고 풀어보니까 아, 이분이 이래서 보좌진이 많이 바뀌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공수를 들어보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맞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고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사잖아. 내가 데리고 있는 보좌진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내 부하 직원이기도 하지만 나를 도와주니까 어떻게 보면 동업자 같은 관계야. 보좌진은 국회 보좌진은
내 하급 직원이 아니란 말이야. 월급 주는 직원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렇다면 뭔가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면서 융통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분 사주를 딱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 뭐면 뭐 아니면 아니고 이런 거대로 그대로 밀고 가는 사람이고 자기가 계획해서 어떤 것들을 추진해서 가는 사람이고 내가 그랬잖아. 이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기운은 굉장히 강해. 이 남자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분이 이만큼 성공한 것도 이것 때문이긴 한데 윗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쁨 받을 수 있어. 이분이. 이 사주를 놓고 보면. 근데 아랫사람한테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존경받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바꾸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또 너무 지나치니까 사람들이 못 버티고 하는 건 있지. 그래도 46명은 너무 많기는 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46명이 바뀐 게 다 뭐 이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내가 사주를 보니까 물론 반반 양쪽에 다 책임은 있지. 이분한테도 책임은 있다고 봐. 이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자면 인격적인 결함도 조금 있으신 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사주를 보니까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은 거야. 왜냐면 내가 알기로 그분 이 대정부 질의 하고 그럴 때도 보니까 원래부터가 뭐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장애를 가진 자식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자식 있는 사람들은 보통 외국에 나가면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 있다가 또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갈고 닦은 것 같아. 내공도 많이 쌓이고. 근데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아니면 이뤄내고 싶은 것들이 자식 때문에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법이라든가 뭐 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바꾸고 싶은 욕심도 있었겠지.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시작을 하기까지 일반인이 쉽지가 않은 거지. 그때 이분이 뭐 법대를 나오거나 판검사를 해서 이렇게 간 게 네네.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노력은 굉장히 나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자격지심은 항상 있었을 것 같아. 똑같은 학력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고 같은 위치가 아니고 이분은 항상 자기가 조금 소외되고 뒤늦게 올라왔고 가정 상황도 그렇고 이러니까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이분이 좀 약간 너무 과해진다. 그러지 않아도 될 거에 화를 내거나 좀 사람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지. 네. 그러니까 자격지심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분의 성향이나 성격 자체가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런데 반은 뭐 보좌진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은 이분의 잘못도 있겠다. 이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성향 탓이거든. 그래서 이 갑질 논란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분의 사주를 드리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이걸 이기고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